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이유 같은 건 필요하지가 않아. 그저 싸우면 되는 거야. 오늘 야인시대 85화에서 김두한이 어린 학도병들에게 던진 이 한마디가 가슴을 울립니다. 17살, 아직 엄마 품이 그리울 나이에 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하는 아이들. 그리고 부산에서는 시라소니와 이정재, 두 사나이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1950년 여름, 낙동강 전선이 위태롭던 그 시절입니다. 부산 인근의 학도병 훈련소. 이른 아침부터 운동장에는 군복을 입은 학생들이 열을 맞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들을 자세히 보면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앳된 소년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입니다. 교관이 우렁찬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3단계 격발 연습, 가늠좌와 가늠쇠를 조준하고. 학도병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이압. 또 다른 교관이 외칩니다. 24열 앞으로. 빨리빨리 해. 학생들이 어설픈 동작으로 앞으로 나섭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입니다. 그때 차량 여러 대가 훈련소로 들어섭니다. 맨 앞 차량에 탄 김두한이 창밖으로 훈련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갑니다. 이런. 김두한이 탄식을 내뱉습니다. 옆에 앉은 부관이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김두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거 정말 다 아이들이 아니오? 부관이 대답합니다. 고등학생들이니 그럴 수밖에요. 김두한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아직 철 모르는 애들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선으로 가란 얘기요? 부관이 설명합니다. 김두한 씨, 당신은 아직 이 전선을 잘 모르십니다. 저쪽 북계군 놈들도 대다수가 아이들입니다. 의용군이라고 해서 끌려나온 북계군들은 거의 다 애들입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무리요. 무리야. 뒤따라온 차에서 김영태와 우미관 식구들이 내립니다. 그들도 훈련받는 학생들을 보고 할 말을 잃습니다. 김영태가 동조합니다. 오야붕 말이 맞아. 너무 심각해. 이런 애들로 어떻게? 문영철이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신영균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차라리 우리끼리 나가서 싸웁시다, 큰형님. 홍만길과 삼수도 한 목소리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큰형님. 하지만 김관철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형님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우리들 몇 명 갖고 될 일은 아닙니다. 부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 모두가 스스로 자원한 학도병입니다. 이 학생들은 자기 형제와 부모를 위해 나선 것입니다. 김두한이 씁쓸하게 묻습니다. 이제 훈련받은 지 사흘이라고 했소? 부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시킬 교관도 부족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김두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헌데 사흘을 훈련시켜서 전쟁터로 데려가란 말이요? 부관이 설명합니다. 그만큼 급합니다. 지금 낙동강 전선은 북계군의 총공세로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전선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이봐, 부관. 자네는 집안에 저런 동생도 없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오. 저 아이들을 데려가면 모두 다 총알바지야. 부관이 수락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시간을 들여봐야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두한이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자자, 모두들 운동장으로 나가서 학생들을 지도해. 총 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란 말이야. 부하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김두한이 훈련장을 걸어갑니다. 학도병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중 한 학생을 불러 세웁니다. 아, 이봐. 너 몇 학년이냐? 학도병이 차렷 자세로 대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김두한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럼 몇 살이야? 17입니다. 김두한이 학도병의 어깨를 잡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느다란 어깨입니다. 너무 어려. 집으로 가. 넌 안 싸워도 된다. 돌아가. 하지만 학도병의 눈빛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전 싸우러 나왔습니다. 싸울 겁니다. 김두한이 다시 말립니다. 넌 너무 어려. 집으로 가. 학도병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싸울 겁니다. 싸우게 해주십시오. 아버님도 삼촌도 그리고 형님도 다 전사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김두한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돌아가. 어머니를 모셔야지. 하지만 학도병은 고개를 저으며 동료들을 따라 뛰어갑니다. 아닙니다. 싸울 겁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두한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김두한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훈련소 철문 앞에는 부모들이 매달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훈련소 안까지 들려옵니다. 김영태가 김두한 옆으로 다가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이 나라의 운명이라네. 별 수 없지 않은가. 한편 같은 시각 부산의 한 노천극장입니다. 전쟁통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바로 이마수입니다. 눈물이 확성기를 들고 호객 행위를 합니다. 자, 오세요, 오세요. 우리 이수일과 심순애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냐? 이수일의 사랑이냐? 이마수에게 달려온 눈물이 감탄합니다. 역시 우리 사장님은 이 장사에는 귀신이야. 이 노천극장이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극장 앞을 지나가던 이정재와 김기홍이 긴주를 바라봅니다. 이정재가 말합니다. 김형, 이 난리통에도 노천극장은 저렇게 성황이구려. 김기홍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 사는 거야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우리도 간신히 가게 터 하나 얻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정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두 사람은 국제시장 한편에 작은 잡화점을 얻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느 도박장입니다. 후미진 골목의 허름한 집안. 이마수가 담배를 물고 패를 들여다봅니다. 그 옆에는 손가라는 인물이 앉아 있습니다. 자, 100원이요? 거하게 합시다. 도박꾼들이 하나둘 패를 던집니다. 들어왔소. 젠장, 오늘 계속 패가 왜 이래? 죽었수. 이마수가 호기롭게 외칩니다. 자, 1000원이요? 하하. 도박꾼이 받아칩니다. 줬소. 2000이요? 이마수가 웃습니다. 이야, 3개 나오시네. 5000. 만이요? 이마수가 판돈을 밀어넣습니다. 자, 10,000원에다가 50,000원. 거 몽땅 겁시다. 몽땅? 끝장을 내자. 줬소. 300,000원 다요. 결국 300,000원이 걸린 대판이 됩니다. 이마수가 웃습니다. 조소이다. 자, 이제 깝시다. 서로 패를 깝니다. 나는 1땡이요. 이마수가 환하게 웃습니다. 나는 2땡이요. 하하. 도박꾼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아이씨. 이마수가 신나게 돈을 챙깁니다. 야, 이게 웬 돈이냐 이게. 하하. 야, 아주 끝발이 나는구만. 도박꾼들이 하나둘 포기합니다. 나 돈 다 나갔수. 그만합시다. 이마수가 여유롭게 개평을 돌립니다. 조시다. 자, 이거 개평이요. 먹을 땐 먹고 풀 때는 풀어야지. 그때 경찰들이 노름판을 급습합니다. 꼼짝 마. 너희들을 노름죄로 체포한다. 이마수가 당황합니다. 이런 젠장. 그 순간 손가라는 인물이 나섭니다. 잠깐, 니들 뭐야? 형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보면 몰라. 경찰이야. 손가가 품에서 증을 꺼내 보여줍니다. 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휴, 이거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들이 황급히 물러납니다. 이마수가 놀라 묻습니다. 아니, 그 증은 뭡니까? 손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하, CIC 미군 범죄수사대 문관증이요. 이걸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소? 이마수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거 정말 죽이네. 저, 꼭 하나만 좀 구해주십시오. 손가가 웃습니다. 한 10만 원이면 구할 수 있어요. 암행어사 마패쯤 되는 거지요. 한편 이정재의 잡화점 앞입니다. 손님이 신발을 사고 나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그때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나타납니다. 도끼라 불리는 사내가 시비를 겁니다. 장사를 할락하면 우리 같은 형님들한테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말이다. 와, 아직도 못 알아듣겠나? 이정재가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그런 돈 줄 게 없소. 어서들 가봐. 도끼 부하가 위협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 우습게 보이나?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이정재가 말합니다. 그거야 안 맞는 게 더 좋지. 어서들 가보세요. 도끼가 이정재의 멱살을 잡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네. 신고식 좀 해야겠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정재가 도끼 패드를 상대로 놀라운 실력을 발휘합니다. 한 명, 두 명 쓰러뜨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야야, 무슨 싸움을 그따위로 하는 기야? 그만들 못하갔어? 낯선 사내가 나타납니다. 큰 키에 호랑이 같은 눈빛. 바로 시라소니입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도대체 몇이서 싸우는 기가? 신사적으로 싸우라우. 도끼가 달려듭니다. 뭐, 니부터 죽여줄게. 도끼패가 시라소니에게 덤벼들지만 순식간에 나가떨어집니다. 시라소니의 주먹과 발길질에 도끼패는 혼비백산합니다. 이정재도 합세에 싸웁니다. 결국 도끼패가 도망칩니다. 저렇게 징한 놈은 처음 본데이. 그만 가자. 싸움이 끝난 후 이정재가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소. 누군지는 모르지만 도와줘서 고맙소. 시라소니가 웃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수다래. 내래 시라소니라고 하오만. 이정재의 눈이 커집니다. 이정재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입니다만 아무튼 근처 가서 술이나 한잔합시다. 술집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인연을 확인합니다. 이정재가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인가 명동의 이화룡 오야붕 사무실에서 봤던가요? 시라소니가 무릎을 칩니다. 맞아, 맞아. 바로 그때였구만. 이정재가 술을 따릅니다. 아니 그럼 두한이를 아십니까? 제 친구입니다. 시라소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래, 두한 아우랑은 내래 형 아우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정재가 감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두한이가 생전 처음 무릎을 꿇은 상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시라소니 형님이셨습니까? 시라소니가 손사래를 칩니다. 싸우지도 않고 예의를 표해 준 것뿐인데 뭘? 이정재가 술잔을 올립니다. 친구의 형님이면 제게도 형님입니다. 저를 아우로 받아주십시오. 자, 시라소니 형님. 한 잔 받으세요. 시라소니가 호탕하게 웃습니다. 이거 또 팔자에도 없는 아우를 한 명 두게 생겼구만. 두한이한테 아우니께니 나한테 역시 아우가 되는 게 맞긴 맞는 기야. 한 잔 따르라 그럼. 이렇게 시라소니와 이정재는 형제의 연을 맺습니다. 한편 부산 거리입니다. 시라소니와 이정재가 김두한을 찾아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어디들 간 기야? 우미관 부하가 대답합니다. 모르셨습니까? 학도병들 데리고 전선에 가셨습니다. 이정재가 놀랍니다. 뭐야? 학도병을 데리고? 시라소니가 감탄합니다. 역시 두한 아우님이야. 전쟁터에까지 나가고 말이디.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이마수가 이정재를 발견합니다. 아니, 정재 형님? 이마수가 달려와 이정재를 껴안습니다. 이야, 정재 형님?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난리통에 형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요. 이정재가 웃습니다. 그래. 고맙다 화수야. 이마수가 가리킵니다.
저거 보십시오. 이게 제 극장입니다. 오늘 진하게 한 잔 마십시다. 다시 학도병 훈련소입니다. 야밤에 우미관패가 학도병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만길이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가늠관은 가늠쇠를 조준하고 총을 쏠 때는 숨을 멈추고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쏜다. 김관철이 총검술을 가르칩니다. 모두 앞으로 찔러 총. 총검술은 기본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나? 학도병들이 대답합니다. 예. 신영균이 외칩니다. 올려 총. 빨갱이 놈들의 심장을 향해서 정확하게 찔러버리는 거야. 그놈들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 그때 차량이 도착합니다. 유진산과 전진환이 김두한을 찾아옵니다. 유진산이 말합니다. 자네가 부산에서 한 일들은 내 다 들었네. 노조일도 바빴고 이번엔 학도병까지. 그러나 그 전선은 좀 위험하지 않은가? 자넨 군인이 아니란 말일세.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인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김석원 장군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진산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이번 전투가 아주 위험하다고 들었어. 조심하게. 김두한이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만 위험하겠습니까? 의원님도 조심하십시오. 그때 부관이 급히 들어옵니다. 김두한 씨, 전선이 다급합니다. 오늘 하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학도병을 출동해 주십시오. 김두한이 일어섭니다. 알겠소. 정 그렇다면은 가는 수밖에. 의원님들, 저 그만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학도병들이 군가를 부르며 트럭에 오릅니다.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에 혈관에 파동치는 애국의 깃발. 격려하는 김두한. 손을 흔드는 유진산과 전진한. 태극기를 흔드는 부모들. 낙동강 전선입니다. 전차가 움직이고 포성이 울립니다. 김석원 장군이 지프에서 내립니다. 김두한 씨, 나 김석원이요. 오늘 내일이 낙동강 전선의 최고 고비요. 정각 21시요. 오늘 밤으로 반드시 저 고지를 탈환해야 됩니다. 우리 부디 살아서 또 만나길 바라오. 김두한이 격려합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장군님. 밤이 깊어가고 총 공격이 시작됩니다. 김두한이 외칩니다. 돌격하라.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공격. 학도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돌격합니다. 총성과 폭발음이 뒤섞입니다. 한편 부산 임시수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묻습니다. 인천으로 오겠다는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된 거야? 신성모 국방장관이 대답합니다. 각하, 메가더 장군이 인천의 월미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붕이 감격합니다. 이만한 다행이 없습니다. 각하. 인천 상륙작전 성공.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낙동강 전선입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고지를 점령한 학도병 부대. 김두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학도병들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 고지를 점령했지만은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김석원 장군은 오늘 밤 안으로 적군이 기습을 해올 거라고 했어.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 문영철이 말합니다. 하지만 오야붕, 어린애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허나 우리가 자원을 해서 온 전선이야. 전투는 이미 시작됐고 싸울 때까지 싸워야 돼. 신영균이 묻습니다. 이건 도무지 우리가 군인도 아니고 민병대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큰형님.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이유 같은 건 필요하지가 않아. 그저 싸우면 되는 거야. 그 순간 굉음과 함께 포탄이 떨어집니다. 적의 야간 기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학도병들이 쓰러집니다. 김두한이 외칩니다. 쏴라. 무전병. 포 지원 요청하라. 무전병이 급히 무전을 칩니다. 독수리, 독수리. 여기는 뱁새. 포 사격 바란다. 하지만 다음 순간 폭발과 함께 무전병이 쓰러집니다. 북한군이 총을 쏘며 밀려옵니다. 문영철이 외칩니다.
모두 사살하라. 삼수가 소리칩니다. 빨갱이 놈들을 쏴라. 신영균이 외칩니다. 겁먹지 말고 쏴라. 김두한이 명령합니다. 진지를 사수하라. 수류탄을 던져. 삼수가 수류탄을 던집니다. 투척. 북한군이 수류탄에 맞고 쓰러집니다. 신영균이 외칩니다. 적들이 몰려온다. 다 죽여버려. 치열한 백병전이 시작됩니다. 신영균이 소총을 둔기 삼아 휘두르며 적을 쓰러뜨립니다. 그때 한 학도병이 쓰러져 기어갑니다. 17살 처음 만났던 그 학도병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북한군 병사가 총검을 들어올립니다. 문영철이 그 모습을 보고 권총을 쏩니다. 탕! 적병이 쓰러집니다. 학도병을 구한 문영철. 하지만 그 순간 여러 명의 북한군이 문영철을 향해 달려듭니다. 문영철이 1명, 2명 쓰러뜨리지만 순간 3개의 총검이 동시에 문영철의 몸을 관통합니다. 문영철이 무릎을 꿇습니다. 손에서 총이 떨어집니다. 김두한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오늘 야인시대 85화 어떠셨나요? 17살 어린 학도병들의 비장한 출정, 시라소니와 이정재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벌어진 처절한 전투. 문영철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김두한과 학도병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화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 3단계 격발 연습 1단계 조준 정렬 1950년 여름 낙동강 전선. 총을 잡은 지 사흘밖에 안 된 어린 학도병들이 전쟁터로 향합니다. 오늘 야인시대 85화에서 김두한과 우미관패가 학도병들을 이끌고 낙동강 전선에 뛰어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경남의 어느 학도병 훈련소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고등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의 소년들이 총을 들고 구령에 맞춰 움직입니다. 교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3단계 격발 연습. 다음은 1단계 조준 정렬과 정조준 정렬. 학도병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이압. 24열 앞으로. 빨리빨리 해. 이압. 그때 차량 한 대가 훈련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김두한과 우미관패입니다. 차에서 내린 김두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김두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런, 이거 정말 다 아이들이 아니오? 김석원 장군의 부관이 답합니다. 고등학생들이니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김두한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직 철 모르는 애들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선으로 가란 얘기요? 김석원 부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김두한 씨, 당신은 아직 이 전선을 잘 모르십니다. 저쪽 북계군 놈들도 대다수가 아이들입니다. 의용군이라고 해서 끌려나온 북계군들은 거의 다 애들입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무리요. 무리야. 김영태가 동의합니다. 오야붕 말이 맞아. 너무 심각해. 전선이 아무리 위태롭지만은 이런 애들로 어떻게? 문영철도 거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신영균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차라리 우리끼리 나가서 싸웁시다, 큰형님. 홍만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큰형님. 휘발유도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삼수가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시죠, 큰형님. 하지만 김관철이 현실적인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형님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우리들 몇 명 갖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원 부관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 모두가 스스로 자원한 자원병입니다. 학도병 말입니다.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기 형제와 부모를 위해 나선 것입니다.
김두한이 묻습니다. 이제 훈련받은 지 사흘이라고 했소? 그렇습니다. 훈련시킬 교관도 부족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김두한이 한숨을 쉽니다. 헌데 사흘을 훈련시켜서 전쟁터로 데려가란 말이오? 김석원 부관의 목소리가 절박합니다. 그만큼 급합니다. 지금 낙동강 전선은 북계군의 총공세로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전선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김두한이 학도병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건 아이들이야. 아직 엄마나 집을 그리워할 아이들이란 말이야. 아무튼 안으로 들어갑시다. 훈련장 한쪽에서 학도병들이 뜀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한이 한 학도병을 불러 세웁니다. 아, 이봐. 너 몇 학년이냐? 학도병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대답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김두한이 묻습니다. 너 나이가 몇이냐? 17입니다. 김두한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래, 가봐라. 학도병이 다시 뛰어갑니다. 김두한과 김영태가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 모두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한편 훈련소 철문 밖입니다. 부모들이 철문에 매달려 자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영희야, 엄마다. 애비 왔다. 나오너라. 울부짖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훈련소 안까지 들려옵니다. 하지만 철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타는 외침만이 허공에 맴돌 뿐입니다. 같은 시각 부산입니다. 노천극장 앞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눈물이 확성기를 켜고 쪽박과 멸치가 카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정재와 김기홍이 극장 앞으로 걸어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이정재가 감탄합니다. 와, 장사가 잘 되는구만.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입니다. 극장 안쪽 한켠에서는 이마수와 송가가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이마수가 패를 확인하고 눈치를 봅니다. 그걸 지켜보는 송가입니다. 이정재와 김기홍이 다가옵니다. 이정재가 웃으며 말합니다. 야, 이마수. 오랜만이다. 이마수가 놀라며 고개를 돕니다. 이형, 여긴 웬일이야? 나도 여기 부산까지 피난 왔지. 너 장사가 잘 되는구만? 이마수가 겸손하게 답합니다. 뭐, 그냥저냥 먹고 살만하지. 송가가 끼어듭니다. 임 사장 겸손 떨지 마라. 요새 꽤 잘 나가지 않냐? 이정재가 송가를 쳐다봅니다. 이쪽은? 이마수가 소개합니다. 아, 송가 형님이라고. 형님, 이쪽은 이정재 형님입니다. 서울에서 같이 장사했던 분이에요. 송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대화가 이어지고 이마수는 송가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송가가 말합니다. 요새 CIC 문관 신분증이 금이라는 거 아시오? 이마수가 눈을 반짝입니다. CIC 문관이요? 그렇소. 미군 방첩대 문관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든 통행이 자유롭고 장사하기도 좋지. 게다가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리고. 이마수가 흥분합니다. 이야, 진작에 그런 걸 알았어야 했는데. 야, 그거 정말 죽이네. 저, 꼭 하나만 좀 구해 주십시오. 송가가 웃으며 답합니다. 세상은 돈입니다. 백이 있으면 더더욱 좋지요. 뭐, 원한다면 오늘 당장 하나 구해드리지. 함께 갑시다. 한편 부원잡화점입니다. 돈을 세고 있는 김기홍이 가게 주인에게 건넵니다. 자, 여기 있소. 예. 김기홍이 확인합니다. 이 가게, 이거 틀림없는 거죠? 가게 주인이 답합니다. 하무에. 가게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예. 내 설마 이 골치가 아파가. 아, 그래서 넘기는 겁니다. 이정재가 묻습니다. 아니, 이 피난통에 아무거나 해서 먹고 살면 되지. 뭐가 그렇게 골치가 아프쇼? 내가 말했다 아닙니까? 뜯어먹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 아, 그래서 내가 넘기는 겁니다. 이정재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 그거야 서로 잘 타협해서 살면 되는 거고.
아이 아무튼 됐소. 뭐, 물건 대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린 저 장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야 그렇지. 아무튼 잘들 해보이소. 예. 가게를 둘러본 이정재가 만족스러워합니다. 아무튼 안쪽에는 잠잘 곳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기홍이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오. 자, 그럼 난 그 시내 분위기 좀 보고 올 테니까 좀 쉬고 계시오. 뭐, 아는 사람도 여럿 있었는데 좀 찾아봐야겠고. 예, 다녀오십시오. 아무튼 이제 우리 잠잘 곳 있지 않습니까? 김기홍이 떠나고 이정재 혼자 중얼거립니다. 참, 사람 팔자하고는 부산까지 내려와서 양키 물건 장사할 줄 누가 알았어? 참나. 한편 야밤입니다. 학도병 훈련소에서 우미관패가 직접 학도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교관의 구령이 울려 퍼집니다. 발사. 오케이. 실시. 현대 앞으로. 턱 내밀고. 홍만길이 큰 소리로 가르칩니다. 가늠자는 가늠쇠를 조준하고 총을 쏠 때는 숨을 멈추고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쏜다. 좋아. 다시 쉬어. 8초간 준비해 실시. 휘발유가 시범을 보입니다. 무릎을 고추 세우고 총끝과 모자창을 잡는다. 빨리빨리 와라. 통과. 삼수가 외칩니다. 발사. 김관철이 학도병들을 독려합니다. 모두 앞으로. 학도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듭니다. 으아. 김관철이 총 검수를 가르칩니다. 찔러 총. 아니다. 총 검술은 기본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총 검술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잇. 알겠나? 우미관패는 밤새도록 학도병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라도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그날 오후 훈련소 임시사무실입니다. 김두한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립니다. 김영태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합니다. 오야붕, 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김두한이 밖으로 나가봅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유진산 의원입니다. 그 옆에는 전진환도 함께입니다. 김두한이 반갑게 달려갑니다. 아니, 회장님 아니십니까? 유진산이 웃으며 말합니다. 고생이 많구만. 역시 김동진네. 하하, 무사하셨군요. 하하. 유진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학도병을 이끌고 낙동강 전선으로 나간다고? 하마터면 못 볼 뻔했어. 전진환이 끼어듭니다. 네이. 김동지 얘기를 안 했나? 우리 유진산 동지도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 부산엔 인자 내려오신 모양이라. 김두한이 안으로 안내합니다. 으하, 안으로 가시지요. 임시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 김영태가 말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죠. 사무실 안에 앉은 유진산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자네가 부산에 내려와서 한 일들은 내 얘기를 다 들었네. 노조일도 바빴고 이번엔 학도병까지. 그러나 그 전선은 좀 위험하지 않은가? 김두한이 단호하게 답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인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김석원 장군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진산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동안 많이 궁금했네. 이제 정부와 국회도 모두 부산으로 내려왔어. 유진산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번 전투가 아주 위험하다고 들었어. 조심하게.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때 김석원 부관이 노크를 하고 급히 들어옵니다. 김두한 씨, 접니다. 김석원 장군님께서 다시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김두한이 놀라며 묻습니다. 왜요? 김석원 부관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전선이 다급합니다. 오늘 하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학도병을 출동해 주십시오. 급합니다. 김두한이 난색을 표합니다. 내가 그만큼 말을 했지 않소? 김석원 부관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전투 지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못하시겠다면 학생들을 다른 곳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김영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복의 두한이 너무 급하긴 하지만 어쩌겠나? 김두한이 한숨을 쉬고 결심합니다. 알겠소. 정 그렇다면은 가는 수밖에. 저 의원님들. 저 그만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전선이 정말 급한 모양입니다. 형님,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네. 얼마 후 학도병들이 트럭에 올라탑니다. 출정의 시간입니다. 학도병들이 군가를 부르며 출발합니다.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에 혈관에 파동치는 애국의 깃발. 넓고 넓은 사나이 마음 생사도 다 버리고 공명도 없다. 김두한이 격려를 합니다. 유진산과 전진환이 손을 흔듭니다.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갑니다. 훈련소 밖에서 부모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아들들을 배웅합니다. 어머니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최동열 기자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학도병이라니? 어린 학생들이 아닌가? 저 아이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인가? 한편 부산국제시장 근처입니다. 이정재가 새로 인수한 가게에서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거친 소리가 들립니다. 봐라, 봐라 안 하나. 문 좀 열어봐라. 빨리 나오라. 뭐하노? 빨리 안 나오고. 봐라. 뭐하노? 이정재가 마무리를 짓고 밖으로 나갑니다. 건달 여러 명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도끼가 서 있습니다. 이정재가 숟가락을 들고 물어봅니다. 댁들은 누구쇼? 도끼가 거들먹거리며 답합니다. 우리들 말이가 여기 국제시장 터줏대감들 아이가. 그런데요? 도끼가 비웃듯이 말합니다. 듣작하니까네 주인이 바뀌었다 카대. 함은 신고를 해야지. 안 글라? 이정재가 태연하게 답합니다. 신고요? 아하, 아직 장사 시작도 안 했소. 내일 얘기합시다. 아, 참 내가 지금 밥을 짓다 나왔거든요. 그만 들어가 봐야겠소. 도끼의 부하가 이정재를 잡아 세웁니다. 봐라 봐라 아그야. 봐라. 이정재가 눈을 부릅뜹니다. 뭐 애기? 용건이 뭐야? 도끼가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장사를 할락하면 우리 같은 형님들한테 잘 봐둘락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말이다. 와, 아직도 못 알아듣겠나? 며칠 후 다시 부산입니다. 노천극장에서 이마수와 이정재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마수가 이정재에게 묻습니다. 그래, 이 형. 서울에서 좀 잘 나갔다면서요? 뭐, 그냥 저냥. 동대문 시장에서 삼양상사라고 작은 가게 했지. 그때 도끼가 다가옵니다. 형님, 송가 형님이 오셨습니다. 송가가 들어오고 그 뒤로 시라소니가 따라 들어옵니다. 이마수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 형님, 어서 오십시오. 송가가 소개합니다. 시라소니 형님이라고 부산에서 명망 높으신 분이시다. 시라소니가 특유의 사투리로 말합니다. 고모 명망은 무신 명망이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제라. 이마수가 술을 따릅니다. 형님, 한잔 하십시오. 시라소니가 이정재를 쳐다봅니다. 고 임자가 누구? 이마수가 소개합니다. 아, 이쪽은 이정재 형님이라고 서울서 내려온 분입니다. 시라소니가 이정재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칩니다. 아, 맞다. 고 임자를 고 어디서 본 기라. 고 밀양 파업 현장이 아니었나? 이정재가 놀라며 답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때 말씀이십니까? 시라소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맞아. 고고 바로 그때였구만 기래. 고 기러고 보니끼니 고. 좌익 아새끼들 파업 현장에서도 몇 번 봤을 기야. 고 어쩐지 고 낯이 익다 했디. 이정재가 웃으며 답합니다. 헤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몇 번 봤습니다. 저기 그러고 보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라소니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고 임자도 고 맞짱 뜨는 걸 보니께니 고 실력이 아주 대단하더구만 기래. 하, 무슨 말씀을요, 하? 시라소니가 감탄합니다.
거 뭐이가? 고 마치 고 옛날에 고 두한이가 고 사람들이랑 싸울 때 고. 이정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럼 두한이를 아십니까? 아, 제 친구입니다. 시라소니가 대답합니다. 기래? 기럼 고 두한 아우랑은 내래 고 형 아우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정재가 무릎을 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아, 두한이가 생전 처음 무릎을 꿇은 상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 그게 바로 그 시라소니 형님이셨습니까? 시라소니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기거야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예의를 표해 준 것뿐인데 뭘? 이정재가 술잔을 들어 올립니다. 친구의 형님이면 제게도 형님입니다. 저를 아우로 받아주십시오. 자, 시라소니 형님, 한 잔 받으세요. 하하. 시라소니가 기뻐합니다. 이거 또 팔자에도 없는 아우를 또 한 명 두게 생겼구만. 기래? 고 그렇다면 고 기꺼이 고 받아들여야겠지? 고 두한이한테 아우니께니 고 나한테 역시 아우가 되는 게 맞긴 맞는 기야. 한 잔 따르라 그럼. 예. 시라소니가 답례합니다. 거 좋디. 내 술도 한 잔 받으라우. 예. 두 사람이 서로 술을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시라소니와 이정재, 부산에서의 인연으로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훗날까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며칠 후 낙동강 전선입니다. 전차가 움직이고 김두한이 이끄는 학도병들이 도착합니다. 김관철이 학도병들을 독려합니다. 빨리빨리 움직여라. 사열종대. 앞뒤로 빨리 밀어. 빨리빨리 움직여.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선을 살펴봅니다. 멀리서 포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김석원 장군이 탄 지프가 도착합니다. 김두한 씨, 나 김석원이요. 김두한이 격려합니다. 반갑습니다, 장군님. 김석원 장군이 엄숙하게 말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소. 오늘 내일이 낙동강 전선의 최고 고비요. 이 영천 지방은 지금 적과 아군이 빼앗고 뺏기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장군님. 김석원 장군이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소.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용기 있게 여기까지 와주어서 말이오. 김두한이 학도병들을 바라봅니다. 아직 앳된 얼굴의 소년들. 두려움에 떨면서도 꿋꿋이 서 있는 그들을 보며 김두한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진지에서 김두한과 부하들이 작전을 논의합니다. 김영태가 말합니다. 내일 새벽 북한군이 총공세를 펼칠 것 같습니다. 신영균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문영철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큰형님, 저희가 학도병들을 지키겠습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두 조심해라.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갑자기 포성이 울리고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적습니다. 적이 몰려옵니다. 김두한이 외칩니다. 전투 준비. 학도병들을 엄호하라. 총성이 사방에서 울려 퍼집니다. 북한군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모두 사살하라. 삼수가 외칩니다. 이야, 우릴 지켜라. 빨갱이 놈들을 쏴라. 북한군이 소리칩니다. 돌격해. 신영균이 학도병들에게 외칩니다. 겁먹지 말고 물 들어왔을 때 쏴라. 김두한이 명령합니다. 진지를 사수하라. 수류탄을 던져. 폭격이 떨어지고 수류탄이 투척됩니다. 문영철이 소리칩니다. 수류탄을 투척하라. 삼수가 수류탄을 던집니다. 투척. 이야. 북한군이 외칩니다. 쏘라우. 반동놈의 새끼들을. 홍만길과 신영균이 괴성을 지르며 수류탄을 던집니다. 북한군이 수류탄에 맞고 날아갑니다. 휘발유가 외칩니다. 빨갱이 새끼야. 신영균이 소리칩니다. 적들이 몰려온다. 다 죽여버려. 와라 이 새끼들아. 백병전이 시작됩니다. 신영균이 소총을 둔기 삼아 휘두르며 북한군 병사를 제압합니다. 김관철이 외칩니다.
빨갱이 새끼야. 이야. 그때 한 학도병이 기어서 도망치다가 북한군들과 맞닥뜨립니다. 학도병이 울먹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북한군이 발로 차서 넘어뜨립니다. 조까? 살려주세요. 문영철이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봅니다. 북한군이 학도병을 향해 총검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야! 문영철이 권총을 쏴서 북한군을 제압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영철에게 북한군 여러 명이 일제히 달려듭니다. 야이 종갓나 새끼들! 문영철이 3명의 북한군에게 총칼로 배를 찔립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총을 떨어뜨립니다. 김두한이 북한군들을 향해 사격 자세를 취합니다. 영철아! 김두한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북한군들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영철이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김두한이 달려가 문영철을 안아 올립니다. 영철아! 영철아! 정신 차려! 문영철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큰형님, 학도병은 지켰습니까? 김두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 지켰다. 내가 지켰어. 그럼 됐습니다. 문영철의 눈이 천천히 감깁니다. 김두한이 문영철을 꼭 안고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영철아! 영철아! 낙동강 전선의 새벽. 한 청년이 어린 학도병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85화 어떠셨나요? 총을 잡은 지 사흘밖에 안 된 어린 학도병들과 함께 낙동강 전선에 뛰어든 김두한과 우미관패, 그리고 학도병을 지키다 산화한 문영철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낙동강 전선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